이렇게 이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근데 끝까지 나는 떳떳하다. 네가 그렇게 내가 의심스러우면은 뭐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이라도 해봐라. 나는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선고된 좀 따끈따끈한 승소 판결을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혼인 기간은 우선 8년 정도였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뢰인은 아내분이셨어요. 어떻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셨냐 하면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도가 발각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오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메시지를 보낸 게 화면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걸 보고 당연히 이제 남편에게 누구인지, 왜 이런 메시지를 이 시간에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추궁을 했죠. 근데 남편은 회사 동료인데 아무 사이도 아니고 이 여자 원래 이렇게 다른 남자 동료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온전히 믿기는 어렵죠. 회사 퇴근하고 밤늦은 시간에 왜 유부남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연락을 해요.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은 남편에게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너가 그렇게 떳떳하면 출퇴근 기록, 통화 내역 이런 거 나한테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또 순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이 사람이 언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런 거는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 좀 애매한 자료기는 합니다. 물론 통화 내역에 상간녀와의 정말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굉장히 과도한 연락을 한 통화 목록이 그 정도의 통화 내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의뢰인이 포착한 부분은 남편이 그동안 굉장히 자주 야근이다 이러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는데 출퇴근 기록을 보니까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야근을 했다고 한 날에 일찍 퇴근을 했다든지 반차를 썼다든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근데 끝까지 나는 떳떳하다. 네가 그렇게 내가 의심스러우면은 뭐 내 핸드폰에 위치 추적이라도 해봐라. 나는 집이랑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와서 의뢰인이 그래? 그러면 너가 그게 괜찮다면 나 너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남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플에는 녹음 기능도 있는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녹음을 듣게 되셨어요. 그 대화 내용에는 누가 봐도 당연히 연인 사이인 거고, 남편이 한다는 말이 내가 사실 너랑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그 여자한테 사귀는 척 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상간녀의 대화 녹음을 밝히지 않더라도 남편의 이런 언행만으로도 남편에 대한 위자료나 부정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은 충분히 가능했을 정도로 남편이 좀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제3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위법 증거라는 이유로 이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나왔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통비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그 인정이 굉장히 이제 좀 널리 활발하게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 녹음 자료가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과연 이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 녹음을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게 가장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 자료였는데 과연 이걸 인정을 해줄지가 하나의 쟁점이기도 했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 부분 법원의 판단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자기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이혼소송을 당하니까 정말 아내를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온갖 트집과 흠을 잡아서 이 여자가 돈도 안 벌고 결혼생활 동안 나 혼자 외벌이로 돈 벌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성격도 이상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막 아내를 이제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8년 동안 뭐 별다른 이혼 사유도 없이, 이혼할 이유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부부일 뿐이었는데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고 그런 피해자일 뿐인데 여기에서 막 남편이 사치를 일삼았다는 둥, 돈을 안 벌었다는 둥, 성격이 이상한다는 둥 뭐 이런 매도를 당하니까 정말 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전혀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내도 퇴사를 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이제는 되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정말 8년을 믿고 산 남편이었는데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제 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은 아내의 명의의 카드 채무였어요. 남편은 나는 죽어도 이 채무 내역을 모른다. 이거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나한테 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거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아내분은 딱히 이렇다 할 소득도 없었고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카드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순재산이 거의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카드 채무가 왜 생겼냐 하면 아무리 뭐 2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생활비로 같이 쓰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는 실질적인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한 뭐 40, 50만 원 정도? 매월? 예, 그래서 이체된 내역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자기 명의 카드로 쓰다가 어디서 좀 부족하면은 또 여기서 카드 대출 받아서 메꾸고 이렇게 발생해서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온 채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카드 채무 쓴 내역을 보더라도 카드 결제 내역을 뭐 최근 한 1, 2년치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 대부분이 뭐 그냥 마트, 뭐 어디 식당에서 남편이랑 같이 장 보고 같이 식사하고 이 정도가 전부였던 거예요. 아내가 뭘 봐도 아내가 개인적으로 좀 과소비를 했다라고 볼만한 내역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생활비 물가가 요즘 또 너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점 그냥 그 채무가 그냥 누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부 사이에도 뭐 어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발생한 채무를 다 인정해달라, 다 이거 분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형평에 맞지 않을 수는 있긴 합니다. 과연 법원은 인정을 했을까요? 네, 결과를 한번 제가 판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부정행위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제출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 상간녀 쪽은 이거는 통비법을 위반한 위법 증거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은 했어요. 그런데 남편 쪽에서는 딱히 이렇게까지 증거 능력을 다투지는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장을 좀 누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애초에 이 어플 설치에 남편이 동의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리고 가사소송 절차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이제 법원이 이 증거를 증거로서 채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채택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가사소송 절차라는 게. 이 사건의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증거로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위자료 3,500만 원 그리고 상간녀에게는 그중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할에서 이 카드 채무 과연 인정됐을까? 저희도 이제 막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서면도 계속 제출을 하고 주장을 계속 개진을 한 부분인데요. 인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소재기한 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소재기한 시점까지 발생한 카드 채무만 인정이 됐고요. 소재기 이후에 소송기간 중 발생한 카드 채무는 제외가 되었어요. 법리적으로 그것은 타당한 것이고요. 다만 혼인기간 대부분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게를 꾸려왔고 기여도에 반영을 해서 아내의 기여도가 28%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초기에 가사조사를 할 사안도 아니고 자녀가 없어서 양육에 관한 쟁점도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소송 기간이 짧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재판부 변경도 있었고 계속해서 피고 측의 기일 변경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에는 이 사건도 1년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고요. 중간에 조정기일도 진행을 해보고 재판부에서 화해 공고 결정도 내려보고 그런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정 자리에서 나온 금액이라든지 화해 공고 결정에서 나온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판결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혼 소송에서 제3자의 대화 녹음한 증거가 인정된 경우, 그리고 배우자 모르게 받은 채무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결 결과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승소 판결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